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쭉 팠습니다. 제 나름대로 철학도 있어요. 건강한 빵을 만들자 동네에 조그맣게 빵집을 열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꽤 장사가 잘 됐어요. 저는 빵을 많이 만들지 않고 적당히 만들어서 팔고 그게 다 팔리면 미련 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반죽이 만족스럽지 못한 날에는 장사를 아예 접기도 했고요. 저의 이런 고집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 유난인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빵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의 단골이었어요. 30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빵에만 집착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가족들이 은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에 여러 일을 못하는 타입이라 연애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집중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던 제가 단골이었던 제 아내를 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와서 슈크림빵을 사가는데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뿌듯했죠. 이 동네에 산다고 하더군요. 매일 오다 보니 말 나눌 기회가 많아져서 아내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갔습니다. 미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관심이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순수한 아내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는 매우 선한 이미지였어요. 항상 촉박하고 고민이 많은 저에 비해 아내는 마치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급한 저의 마음에 한 줄기 여유가 생겼달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호감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저의 고집과 성실함에 호감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총각으로 평생 살까봐 두려웠던 저에게도 아내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내는 3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급할 건 없지만 또 여유 부리다가는 이 여자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 연애라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한 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6개월 만났을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만났다고 생각했죠.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데에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양쪽 집안 모두 저희를 축복해주셨고 나름대로 지원도 해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빠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더군요. 어렸을 적부터 오빠와 비교를 당하며 자라온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 또한 전문직에 종사 중인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는 음식 취향도 비슷했고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 미련 없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결혼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가게 문을 열고 빵을 만드는 동안 점심이 다 되도록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생긴 이후로는 일을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좋았어요. 가게 문 닫고 나서 같이 정산도 하고 다음날 준비도 하면서 성실한 부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며 서로 다독이곤 했죠. 그렇게 3년 동안 저희는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나이차가 꽤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18살 차이가 나는데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의 금술이 참 좋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처남이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나름 공부를 꽤 잘했던 터라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 집에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워낙 귀여운 처남이라 제가 많이 예뻐했거든요. 농담식으로 내가 첫사랑만 성공했어도 너 같은 아들이 있겠다고 말하곤 했지요. 어차피 방도 하나 남겠다.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워두었던 방이었죠. 참 부러웠습니다. 20대가 나에게도 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좋을 때니 하고 싶은 게 맘껏 하고 지내라고 했어요. 아내 몰래 처남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고 처남이 사고 싶다는 게임용 키보드를 몰래 사주기도 했어요. 남자들만의 비밀이랄까요? 시간 맞을 땐 처남과 같이 밖에서 맥주 한잔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남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누나가 좋은 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요. 어린 나이인데 참 성숙한 친구라 더 정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나이가 있다 보니 꽤 빨리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없다 보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라면 어린 남동생 정말 귀여워해줄 것 같은데 아내는 은근 처남에게 엄격하더라고요. 대학생이니 얼마나 친구들과 놀고 싶겠습니까? 가끔 친구들과 MT도 가고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좀만 늦어도 처남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럴 때마다 처남은 아내에게 반항을 하고 저는 중간에서 둘을 말렸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됐겠죠. 하지만 처남도 이제 성인이고 우리와 동등한 위치가 되었잖습니까? 그 얘기를 아내에게 몇 번을 해도 아내는 늘 처남이 그저 어린애 같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처남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귀엽고 보기 좋아서 축하한다고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처남에게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 여자 나이가 몇이냐, 어디 사냐, 무슨 과에 다니냐 등등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걸 보니 참 처남도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랬죠.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하는 거냐고요. 이제 그만 처남이 뭘 하든 그냥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게 참 어렵다고 하더군요. 마치 물가에 어린애 놓고 오는 것 마냥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처남은 아내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자 원룸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처남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고요. 자취도 경험이고 살림도 혼자 해보면서 부모 소중함을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영 걱정이 됐나 봅니다. 시큰둥하더라고요. 아내와 처남은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싸우거나 말다툼할 때마다 처남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한 소리로 다투더라고요. 무슨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듯이 그러니까 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둘이 핸드폰을 붙잡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쩔 땐 저만 빼고 둘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더군요. 처남은 따로 살고 싶어하고 아내는 반대하고 저는 중간에서 애매해졌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집착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처남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놨으면 했어요. 제가 볼 땐 정도가 심해 보였거든요. 제가 처남이라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 친누나도 저에게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대면대면하면서 살았죠. 오히려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남을 방목하다시피 키웠더라고요. 같은 가족인데 어쩜 그리 성향이 다를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아내는 선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처남에게만 엄격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처남을 보며 답답하다고 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안 보면 되잖아? 그럼 아내는 건 그렇지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죠. 해야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몸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팔에 근육통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밥 먹고 파스 붙이는 게 일상입니다. 밤 10시 정도만 되면 슬슬 눈이 감기고 TV라도 보려고 리모컨을 들면 잠이 쏟아져요. 그날도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번 자면 골아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저녁을 짜게 먹어서 그런지 목이 타더라고요. 눈을 떴더니 새벽 1시였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더라고요. 거실에 있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가웃하며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남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죠. 저는 또 둘이 말다툼을 하나 싶어서 말리려고 걸어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남 입에서 엄마, 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 입에서는 내가 그럴 거면 널 안 낳았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라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충격적이라 문을 벌컥 열고 말았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처남이 당신한테 엄마라고 하냐고요? 아내는 당황해하며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학교 참관 수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모님 대신 참여하다 보니 그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처남이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운 것 같네요. 아내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줄 알았나 봅니다. 옆에서 잘도 자더군요.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죠. 처남이 아들이었다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다 들었고 친자 확인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잘못했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우리 딸 철없을 때 1인이 한 번 용서해줄 순 없을까? 부부라는 게 원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더군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한 기록을 다시 들려줬고 아내는 사색이 되더군요. 처남도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 결혼식 날 아내가 처남과 함께 셋이 사진을 찍자고 했는지, 왜 부모처럼 처남에게 집착을 했는지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고등학교 시절 실수 한 번으로 아이가 생기고 말았고 가족에게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살았답니다. 복대를 쳐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자 무서웠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아내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참 미련하기 그지 없었죠.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어쨌든 어린 딸이 만삭이 되었으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딸의 아들을 본인들의 아들로 호적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평생 자신의 아들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결혼을 하면서까지도요. 저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있다는 걸 속이다니요. 명백히 사기 결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둘 다 사실을 숨긴 채 저 혼자 바보 만든 게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친아빠는 누구냐고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자기도 가물가물하다고 합니다. 동네 오빠였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동네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는데 외국에 있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분이 터져서 아내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살았냐고 하면서요. 처남은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모든 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것도 화가 났고 심지어 친아들을 처남으로 둔갑한 채 함께 동거를 했던 것도 울분이 터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담배를 피웠더니 머리가 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저는 성실하게 살기만 했습니다. 대단히 잘 사는 것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평온하게 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끊임없이 혼자 저를 괴롭혔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열이 받았습니다. 별 수 없지요. 이렇게 깨진 관계는 다시 이어붙여도 금방 깨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결혼 전에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일단 아내가 절 속였다는 것에 이미 부부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월더 속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친누나의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많이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차마 그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일도 그대로 하면서 조금씩 정리 중입니다. 같이 산 세월은 5년도 안 되는데 왜 이리 정리할 게 많은지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일이었다는 걸 이혼을 진행하며 깨닫게 되었네요. 결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게 신중해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결혼에 실패한 이후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저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겪은 일이 점점 잊혀질 때까지 저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